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요국장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합의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형사합의하는 경우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경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기준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줄 수 없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느니 벌금으로 나는 내겠다 하는 양심불량 가해자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피해자도 공부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한 주체로서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합의가 요구되는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상담자들도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너무 억울하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데 대다수 분들이 형사합의가 필요했던 피해자이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모든 형사사건 진행이 종결된 후에, 즉 시기를 놓친 후 늦게 알고 가해자에 대한 괘씸함으로 흥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가해자 잘못이라기보다 피해자의 무관심과 공부하지 않은 그런 게으름이 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를 해도 되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일신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잘 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 진단 2주에서 약 6주 정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는 피해자에게 다 해주었고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할까? 형사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해야 하겠고, 피해자 앞에서 머리를 좀 조아리는 이런 모습, 나는 안 하겠다, 대신에 국가에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요즘 부쩍 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도 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도 좀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용도는 만약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견적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을 아무리 잘 고쳐도 찻값이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보험회사가 다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또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패턴이 깨지면서 오는 어떠한 손실, 또 정신적인 손실 문제,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책임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예의로서 형사합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난 12대 중과실이지만 형사합의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형사합의가 필요한 교통사고라면 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사건 접수해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는 이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병원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서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사 끝내고 담당 경찰관은 검찰 송치하면서 경찰서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도 조사받으면서 나의 의사표현을 자꾸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조사관이지 합의를 주선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넘어갔는데도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다면 이때는 담당 검사님 앞으로 진정서를 써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가해자가 소식이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더욱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건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공판 날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판사님에게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가해자의 형사 합의 소식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이죠. 재판 날짜에 법원에 참석해서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좀 기회를 보다가 판사님에게 손을 들고 제가 피해자인데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하면서 짧고 강렬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면 가해자에게 판사님이 큰 질책도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의 합의 권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는 말이죠.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사과하지 않을 때 가해자를 압박해서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